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지금은 3월에 성큼 들어섰네요. 24개월 중에 벌써 세 번째 계절 경칩이 지나갈 것 같네요. 경칩이면 겨울이 혹독한 추위에서 벗어나 겨울 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가 깨어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농사꾼들은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이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젠 곧 농사 준비에 나서야 되겠네요. 전에 집채로 농사를 지을 때는 이쯤이면 소수레로 밭에 비료도 실어가고 또 각종 씨앗들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이가 행복과 웃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함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50이 지나고부터는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면서 생각했는데요. 어느덧 60이 지나고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빨라서 어떤 때는 요일도 어길 때가 있죠. 아예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권혁봉과 김춘혜가 부르겠습니다. 언제 벌써. 행복도 싣고 웃음도 싣고 열차는 오늘도 기적소리를 울리면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즉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소중함도 있고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지품, 즉 애지중지 다루면서 영원히 행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소중하고 값진 선물들도 있죠.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시작됨이 선물이고 또 모든 애청자분들이 보물 같은 선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눈뜨고 매일매일 첫 시작으로 하는 채팅방을 검색했는데요. 동창생들이 채팅 그룹에 들어갔더니 김인숙 씨께서 오늘이 행복하다는 좋은 글을 올렸더군요. 제목은 늘 오늘에 감사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고 나의 귀에 들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짧지 않는 시간을 지나면서 어찌 내 마음이 흡족하기만 했겠어요. 울퉁불퉁 돌뿌리에 치이기도 하고 거센 물살에 맥없이 휩쓸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이 시간을 채워갑니다.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다음은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애청자님께서 편지 한 통을 보내주셨네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시울이 젖어서 겨우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밤을 지새면서 쓰신 글인데 새벽 4시에 보내셨군요. 편지를 보내주신 서은성님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도 일본에 계시고 씩씩한 음성 메시지와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사는 서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어플全民K거에서 노래를 즐기면서 한중 방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천희 선생님이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민족을 위한 뜻깊은 방송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제10편 편지를 듣고 저도 매우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글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니 젊고 활기차고 또 우렁차고 힘있는 목소리인데 나이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보내한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의 빈자리.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산새도 슬피 우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 구름 애기 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하늘의 조각달, 강연 찬바람. 제 너머 기적소리 한가로운 밤중에 마을마다 창문마다 등불은 밝은데 엄마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다음은 저 편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희님, 안녕하세요. 지금 현실을 보면 어린애를 두고 돈 벌려고 떠나는 부모님들이 마음도 아프겠지만 자나깨나 엄마가 보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어서
기다려도 기다려도 끝이 없는 마음은 애들이 자라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빈자리가 됩니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던 저희童年 시절이 생각나서 젊은 엄마 아빠들께 도움이 되리라 믿고 이 글을 씁니다. 혹시 이미자 선생님이 부르신 기러기 아빠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노래는 가사가 산에는 진달래, 들에는 개나리로 이 노래 가사는 산에는 진달래, 들에는 개나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멜로디는 비참하게 슬픈 노래입니다.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어 있는데 왜 그렇게 슬플까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옆에 없거나 아빠가 옆에 없는 애들은 아무리 기쁜 날이 있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러움이 남아져 있습니다. 남들은 아침마다 학교 마당에 나가서 즐겁게 뛰어놀고 공 차고 배구 치는 소리가 들려도 나는 아침마다 부엌 앞에서 불을 떼면서 졸다가 또 불을 떼면서 졸다가 시간이 되면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한때 저에게도 활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아동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총명하고 인사성이 밝다고 동네 어른들이 귀여워했고 학교를 다녀서는 공부를 잘한다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뻐하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 멀리서부터 엄마는 버선발로 달려와서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또 막내로 자라면서 밤이면 늘 언제나 엄마의 품속에서 잠을 잤고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돌아온 엄마의 다리를 베고는 또 한 잠씩 더 자곤 했습니다. 그때는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잃고서야 엄마의 품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사로웠는지 알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저는 잠잘 때마다 엄마의 품이 그리워 더욱더욱 그리워 눈물로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 해는 늦은 봄철이었지만 어쩐지 며칠 동안 무더운 날이 연속됐습니다. 약도 없는 시골에서 엄마의 건강은 무더운 날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빈자리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왔던 친척들도 모두 떠나고 성격이 과격한 아버지와 형하고 나까지 3명이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안에서 그렇게도 어둡고 조용하고 처량했습니다. 그날부터 자면서 이불을 잡아오려도 덮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추워서 잠에서 깨어나서 옆에 엄마가 누웠던 자리를 만져봐도 텅 비어 있었는데 그래도 엄마의 자리를 더듬으면서 혹시라도 엄마가 다시 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철들기 전이어서 아주 어릴 때여서 엄마의 돌아가신 자리가 꿈만 같았고 엄마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면서 줄줄 흘러내려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불 속에서 가만히 울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부엌 하늘 내다보니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시각대가 되면 부엌안에서 밥하시던 엄마가 생각나고 그리워서 흐느껴 울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엄마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엄마를 만나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기억이 나서 엄마를 보고 엄마 엄마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는 천으로 싸놓은 물건을 문턱에 살며시 놓고 간다고 하면서 놀다가 먹으라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대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부르면서 놀라서 깨어나서 눈을 뜨고 여기저기를 보아도 엄마는 옆에 없었고 텅 빈 집에 아버지만 앉아 있었습니다. 또다시 엄마가 없는 현실로 돌아온 나는 서러움이 터져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꿈에 엄마가 오셔서 문턱에 먹을 것 놓고 가더라고 하니까 평소에 성격이 과격한 아버지도 작은 흔들린 목소리로 엄마도 너를 보고 싶어서 왔댔구나 라고 목이 메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소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마음에는 항상 엄마가 그리웠고 아무리 기쁜 날이 있어도 밝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 엄마들이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기가 죽었고 또 마음속 깊이에서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서 뛰놀며 즐겁게 웃고 놀았지만 나는 앉은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엄마가 보고 싶으면 그 나이에 교실에도 앉아서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해였던가 소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운동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달리기를 하면서 책이랑 연필이랑 탔습니다. 기뻐해야 할 내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에 나는 학교 마당 주위에 둘러앉은 가장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들은 엄마가 달려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한쪽 끝에 있는 백양나무 밑에 혼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서운 아버지였지만 그날은 그렇게도 아버지가 외롭게 보였습니다. 남들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서 떠들썩하고 웃음이 터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몹시 부러웠지만 표정으로는 웃으면서 가져온 간단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옆에 앉은 가장들은 우리더러 함께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 둘만이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없이 처음으로 쉬는 음력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를 볶아놓고 감자채를 해놓고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생전에 가깝게 지내고 있던 옆집 고모가 오셔서 우리들을 초대하면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가 있었던 그날들이 생각나면서 우리 식구들은 그 누구도 눈물 흘릴까 봐 모두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그 고모가 데리러 오는 바람에 엄마 생각이 나서 우리 세 식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밥상에 앉은 채로 눈물 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설날이 되면 동네에서는 자주 우리 식구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상이 넘치도록 차려놓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밝고 즐거운 기분 속에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잘 대접받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더더욱 조용하고 어두워서 또 다시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집집마다 엄마가 있어서 등불마저 밝은데 우리 집은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그때 나이 어렸을 때의 간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엄마와 함께 하지 못한 그 심정은 지금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 아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나이 50이 되고 보니 저는 엄마가 계시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시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너무너무 부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모시고 효도한다고 내년 하면서 미루시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많이 효도하세요.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가버리는 젊은 시대 엄마 아빠들이 저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고 온 그 아이가 밤이나 낮이나 끝없는 절망 속에서 엄마 아빠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애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서 가슴 아프실 겁니다. 아니, 마음속 깊이까지 아프고 아릴 겁니다. 자식들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어린 가슴에 피멍이 되지 않도록 잘 아물고 치유가 되게 생각해보고 자주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이 어른 되었지만 어렸을 때의 엄마의 빈자리가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픈 상처로 기억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편지를 쓰지 않았던 내가 가슴 아픈 사연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용기를 북돋워 주신 이천희 선생님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더 다양한 방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서은석 올림. 네, 서은석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든 가정사였는데 용기를 내셨네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 서러운 이야기 저에게 보내주셔서 고맙고, 지금은 형제들과 가족, 그리고 요즘은 우리 한종 옌버팀 가족과 함께 있잖아요. 대가족이 생겼으니 우리 함께 하자요. 더 힘내시고 맡은 일도 잘하시면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편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주까리 등불을 따라가신 어머니가 그리워서 끝없이 울고 있는 아가, 시골에 혼자 남아서 어린 아가를 달래는 할아버지, 리듬 속에 눈물이 있고 노래라고 감정 표시하신 서은성님이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아주까리 등불, 서은성님이 부르겠습니다.
날아가야 울다가 잠이 들면 엄마를 본다. 물방아 빙글빙글 돌아가는 석양길 날리는 갈대꽃이 너를 닮는다. 네, 다음은 또 편지 한 통 왔는데요. 중국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종화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손목시계. 우리 부부 결혼 38주년 두 아들 내외가 기념 선물로 명품 손목시계를 사왔다. 손목시계 하면 스위스란 나라를 떠올리고 롤렉스란 이름을 화제에 올린다. 들어는 봤어도 딱히는 모르고 그런 시계가 나의 소유로 되리라곤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 태엽을 주지 않아도 가는 건 전자시계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태엽을 주지 않고 배터리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작동된다? 뭐 기계시계라나? 착용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한 시계 바늘이 멈추지 않는다?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던 풍문이 인젠 내 발목에서 기적같이 현실화되고 있다. 시계 성능과 사용 설명을 두 아들로부터 자세히 듣고 나니 까마득한 첫 손목시계 내리기 떠오른다. 1970년대 중반에 교단에 오른 이 아들을 위해서 재직에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5만 가지 기대를 걸고 한 해 동안 키워온 돼지 한 마리를 팔아서 훈장일에 시계가 필수라면서 부모님이 사주셨던 동풍표 시계.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시계를 받아주었는데 손목도 가슴도 떨렸고 고마움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목구멍이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40여 년이 지난 오늘 손목시계를 주고받는 같은 장면이 또다시 연출되고 있다. 받는 사람은 변함없는 나인데 주는 상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다. 40년 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기대를 받았고 40년 후에는 자식들로부터 축복과 효성을 받았다. 40년 전에 받은 감동에는 죄송함이 가득 차 있었다면 40년 후에 받은 감동에는 행복감이 넘쳐 있었다. 시계에 박힌 보석이 진짜라고는 하는데 그 이상의 진짜는 다름 아닌 자식들이 건강 장수의 바람이었다. 아깝다고 벗어서 보고 나면 시계가 멈춰버려요. 아버지께서 움직인 한 이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 며느리들이 절절한 기대였다. 내 나이 60은 덕에 훌쩍 뛰어오르고 보니 이왕이면 좋은 시계를 손목에 걸어보고 그것 하나로 나머지 인생 마무리하고픈 생각도 얼핏 해본 적이 있은 것 같았다. 하지만 감히 고급 명품까지는 기대해 본 적은 없었다. 기계시계라니 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서 정확한 가격만큼은 딱히 알고 싶었다. 값을 따져 묻는 물음에 두 아들에는 대답이 그냥 애매하다. 명품은 애누리 없는데 너무 비싼 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잘 어울리는 시계이고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합리한 가격입니다. 관방의 권유 가격은 50만 원. 아마존 검색을 통해 스스로 알아보니 상상 그 이상의 고가 시계였다. 어쩐지 기쁨 대신에 머리가 뻥해지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다. 40년 전에 떨리던 손이 또 떨린다.
아들이 창창한 앞날을 바라고 모든 걸 올인하는 부모님의 희생에 목이 메었었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여생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주저없이 고가품을 선택 구매한 자식들의 효생에 또 한 번 목이 메어 할 말을 잃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종일 동경 시내를 돌며 관광과 쇼핑에 열을 올리던 두 아들 내외들은 모두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 손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2시 10분이었다. 야광이어서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인젠 잠을 자야 했다. 조심껏 시계를 벗어서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순간 손목시계 하나가 그토록 무겁고 그토록 소중하게만 느껴졌다. 시계 바늘이 펄짝펄짝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쉼없이 시간은 가고 있는데 정신이 말똥말똥 좀채로 잠들 수가 없었다. 호린 저녁 밥상에서 나누던 가족들의 대화가 다시 귓전에 울린다. 당신 이제 그 명품 시계로 나무시 인생 마무리하겠네요. 마누라가 웃으며 하는 말에 천만에요 어머님, 앞으로 더 좋은 시계를 잡으셔야죠. 며느리 애들이 부정하고 나선다. 현대인의 정상 수명은 120세래요. 둘째 아들이 긍정적 어조로 100세 시대를 강조한다. 그래서 60대에는 무엇이든 배워서 할 수 있는 나이래요. 아버지 어머니 이루고 싶으셨던 꿈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마지가 하는 말에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하긴 늦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일찍 한 때란 말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무엇을 해볼 것인가 막상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일이 수두룩했다. 32년의 교직 생활과 10년의 한국 아르바이트로 가치적인 창조일은 끝났고 이젠 흐르는 세월에 수긍해 자연인으로 사는 일만 남았구나 했는데 나에게도 아직 꿈이 살아있었구나. 그래서 이 이른 새벽에 아들이 말에 힘을 입어 마음의 도가니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본다. 그렇다. 이런 경종이 아니었다면 이제 10년, 20년이 지난 먼 훗날에 60대에 벌써 손을 펴버리고 허송세월 한 것을 얼마나 아쉬워할까. 굿잠에서 소스레친 느낌이다. 어둠 속에서 다시 시계를 더듬어서 들여다보니 분침은 고추 천정을 가르치고 시침은 오른쪽으로 직각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새 새벽 3시가 되었다. 똑딱똑딱 초침이 쉼없이 뜀질을 하고 있다. 시간은 하나둘 남은 삶을 앗아가는 느낌이다.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들아. 손목시계 하나로 시들어가는 삶에 새로운 꿈과 생기를 주어서. 그리고 고맙다. 걸어온 길은 가시밭이었지만 헤치고 와보니 행복의 에덴 동산이었다는 걸 실감나게 해주어서. 2019년 2월 8일. 네, 편지 내용을 보니 이성화 선생님은 두 아들이 모두 성가하셔서 지금은 아들 며느리 효성까지 듬뿍 받고 계시네요. 편지 내용에서 보다시피 교사 시절에 부모님들께서 받던 그 시계의 소중함, 그리고 지금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을 표시하셨는데 아버지 교육하에 잘 커주신 자녀들의 효성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 글을 보고 나니 저도 사회에 내려와서 1년 후에였는데 그 시절에는 돈이 있어도 시계를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상해표 시계를 사려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기에 빨리 손목시계를 갖고 싶어서 저는 동풍표 시계도 부모님한테서 받으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자용을 구매가 더 너무 힘드니 남자용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몇 개월 기다려서 판매하는 점원께 부탁해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시계를 결혼할 때까지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였는데 어느 날 시골에 계시는 저희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꽃 손수건에 곱게 싼 무언가를 조심스레 풀어서 저에게 주셨는데 바로 작은 여성용 손목시계였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결혼할 때면 다른 집에서는 모두 며느리에게 시계를 하며 넣어주는데 형편이 못돼서 못해주셨기에 마음이 걸렸는데 이번에 키웠던 돼지를 팔아서 선물로 이쁜 여자용 손목시계를 사서 직접 들고 오셨답니다. 어머니는 그 시계를 손목에 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시동생과 시누이는 모두 손목시계가 없었지만 저를 맏며느리로 생각하고 저에게 결혼한 후에도 사다 주신다는 말씀에 너무 감동되어서 떨려서 남편한테 보여준 후 손에다 하겠다고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사오셨다고 하니 남편께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떨면서 말하는가고 하더군요. 그때 그 심정을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표현을 못했습니다. 고맙다고는 표현을 못하고 한마디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음도 너무 떨리고 손도 너무 떨리고 고마운 시어머니 생각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시동생 둘의 시누이까지 동생들만 해도 셋인데 그 사람들은 손목시계도 없는데 저한테 사주셨던 그 손목시계였습니다. 96년에 한국에 올 때 저는 저희 이 손목시계를 어머니께 보관해달라고 드렸습니다. 7년 후에 한국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잘 보관하고 계시더군요. 명품도 아닌 작은 손목시계였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함을 표현 못한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와 사랑 너무나 뜨겁고 소중하죠. 그리고 내리사랑이지만 또 자식은 고마움을 꼭 표시해야 한다고 자녀의 그 고마움 표시가 그 몇백 배로 자식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친히 체험한 인생의 삶에서 부모의 소중함과 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따뜻한 효성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맛 나는 세상에서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리랑 목동 이종화와 진아가 부릅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